장제스랑 마오쩌둥은 그냥 쟤네들 틈에 있던 애들 중 최후의 2인이야. 그냥 최후의 2인. 저 1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1910년대부터 1920년대 30년대 사이에는 장제스 마오쩌둥 수십 명이었던 거예요. 그냥. 근데 그 장제스 마오쩌둥 수십 명이 지들끼리 싸우다가 최후의 2명만 남은 거죠. 장제스랑 마오쩌둥만. 1911년 다 망해가던 청나라에서 신의 혁명이 일어나죠. 이때 이제 등판하는 사람이 누구야? 이 아저씨, 순원 아저씨가 이제 드디어 등장합니다. 사실 순원이 신의 혁명을 일으킨 건 아니죠. 신의 혁명이 일어나게끔 혁명 기반 세력들을 좀 만들어 놓고 좀 분위기도 조성해 놓고 그리고 미국가 있었어. 이 양반은 그 신의 혁명이 터졌던 그때는 그러니까 이 양반이 일으킨 건 아니나 이 양반이 또 그걸 일으키게끔 여러 가지 좀 상황을 만든 건 또 맞고 좀 요런 상황인 거죠. 이 양반이 미국가 있는데 갑자기 이때 1911년 10월 10일에 신의 혁명이 터진 거야. 그래서 이 양반이 미국에 있다가 이제 중국으로 바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미국이랑 유럽이랑 막 기타 등등 막 여러 서구열강들 나라에 가가지고 돈 달라고 좀 자기들 혁명이 지금 일어났는데 이 혁명 군대를 좀 지원해달라. 그러면 서구열강 니네랑도 좀 친하게 지낼 수 있는 민주주의 국가가 이제 중국 대륙에 들어선다. 이제 이런 거를 막 작업을 해요. 이제 그러다가 12월 돼서야 이제 중국에 도착을 해. 이 양반이 10월 10일에 신의 혁명 터지고 나서 한 2달 뒤에 이제 중국에 들어온 거죠. 이 양반 얼굴이 지금 여기저기 다 박혀 있어. 중국 공산당에서 뭐 당대회나 이제 뭐 그런 행사하면 순원면상 박혀 있고 취임한다고 할 때도 이 순원 사진 앞에서 이제 취임 선서하고 차영잉원 아줌마도 양쪽에서 지금 순원을 빨아제끼고 있어요. 이 순원이 정통성이 있기 때문이야. 순원을 시작으로 청나라가 무너지고 새로운 국가들이 이제 탄생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국가를 탄생시킨 순원의 정통으로 이어서 바통을 받은 게 바로 이 중화인민공화국이다. 한쪽에선 우리 대만이다. 이제 이러고 있는 거지 지금. 이제 신의 혁명이 터졌습니다. 신의 혁명 터지자마자 청나라가 그거를 막으려고 수많은 군벌들한테 오더를 내렸겠죠. 이게 신의 혁명 터진 직후의 중국 군벌입니다. 신의 혁명이 터졌으니까 이제 끝났다. 우린 이제 이렇게 또 알고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지. 신의 혁명이 터졌으나 저 수많은 군벌들이 우리에게 편을 먹어줄까? 우리 편이 될까 쟤네가? 근데 요게 일단 시작이고 그리고 몇몇 군벌들은 우리랑 또 맞다이를 깔 거란 말이지. 신의 혁명 세력이랑 또 그것도 빨리 처리를 해야 될 문제고 그러니까 첩첩산중이었다 당시에. 이때가 1911년입니다. 신의 혁명 터지자마자 이제 청나라가 이 신의 혁명이 터진 중국에서 쟤네들을 막으라고 오더를 내렸겠죠. 당시에 북양군벌 허베이랑 산둥 랴오닝 쪽에 있던 군벌이 있었어. 그게 누구냐? 얘요. 위안스카이. 이 양반 또 튀어나와 지금. 저번 시간에 위안스카이 뭐라고 했어요? 청나라의 그 옛날 황제 그러니까 서태후의 아들이 위안스카이한테 서태후를 조지라고 오더를 내렸는데 이 양반이 오히려 서태후랑 편을 먹고 황제를 조졌다 그랬잖아. 줄을 잘 타. 줄을 탈 줄 알아 이 양반이. 청나라가 이 양반한테 신의 혁명 순원들을 다 조지라고 일단 오더를 내렸어요. 청나라 황실이. 근데 또 간을 봅니다. 바로 안 조져요. 그리고 간을 보다가 청나라의 통수를 쳐요. 그리고 이제 만나죠. 순원을 만납니다. 만나서 쇼부를 봐요. 이제 위안스카이야 얘기를 해. 니네 지금 신의 혁명 너네들 순원 니네 지금 힘든 거 안다. 니네가 혁명을 지금 일으키긴 했으나 군사력 이런 거 개털인 거 나도 알아. 그러면 결국에 너네는 군벌들과 힘을 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도 알아. 즉 내가 니네를 도와줄 테니까 대신 이번에 새로운 국가가 탄생하면 그 새로운 정부에 대총통직을 줘. 요거를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걸 협의를 봐. 순원이랑 이 신의 혁명 세력들도 오케이를 해. 그거를 어쩔 수 없지. 위안스카이가 안 도와주면 지금 혁명이 시작은 됐는데 결국에는 수많은 군벌들한테 개박살나고 끝날 각인 거야. 도와줄 군벌이 있기는 있었어야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순원도 어쩔 수 없이 저 양반한테 대총통을 준다고 이제 쇼부를 본 거죠. 자 그렇게 신의 혁명이 위안스카이의 도움하에 본격적으로 이제 쭉쭉 시작합니다. 일단은 순원의 삼민주의 그런 여러 가지 사상을 기반으로 이게 만들어지죠. 중화민국 리퍼블릭 오브 차이나 중화민국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1912년 1월 1일에 순원이 중화민국의 초대 임시총통이 돼요. 일단은 순원이. 근데 당시에 순원이 총통이 된 거는 중화민국을 세워야만 했던 정치군 세력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당시에 수많은 자본가 그리고 지방에 영향력이 있던 정치군들
이 양반들이 청나라가 자꾸 지랄하는 게 같은 거야. 자꾸 세금 더 뜯으려고 하고 자기들 괴롭히고 짜증나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얘랑 힘을 합해서 이 양반을 중심으로 혁명을 일으켜서 새로운 중화민국이란 나라를 세운 다음에 그 다음 우리가 계속 해먹던 게 유지가 될 것이다. 요런 계산 때문에 이제 이 사람의 편에 먹어요. 그리고 중화민국의 삼민주의 같은 사상 이런 것들의 기반과 기초가 된 사람이 이 양반이니까 이 양반을 일단은 얼굴마담으로 총통으로 지켜 세운 겁니다. 근데 아직 순원의 신해혁명 세력이 중화민국 세력이 청나라를 다 먹은 게 아니죠. 이렇게 군벌이 많은데 청나라가 망했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요. 얘네는 청나라가 지금 망했을지언정 나머지 이 군벌들을 처리해야 돼요. 일단은 이 군벌들을 계속해서 자기들이 빨아먹어야 됐고 이 군벌들의 도움을 받아서 신해혁명도 이루어지고 있던 거다. 신해혁명 세력이 독자적인 세력과 군사력으로 하던 게 아니라는 거. 이거 분명히 알고 가야 돼. 이 양반이 쇼부 보던 거 봐야지 이제. 위안스카이랑 순원이랑 어떻게 쇼부가 됐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대총통 자리 달라고 하던 양반 아니야. 이제 나라가 세워지긴 세워졌으니 본격적으로 순원과 위안스카이가 또 쇼부를 시작합니다. 대총통 주기로 했지 않느냐 빨리 달라고. 얘는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위안스카이는. 근데 수많은 신해혁명의 주역들이 저색 대총통 주면 안 된다. 쟤 독재할 거다. 답도 없다 쟤. 절대로 주면 안 된다고 하는데 순원은 그래도 알던 거죠. 계속 마음에 걸리는 거야. 지금 우리가 만약에 청나라 황제까지 퇴위를 시키고 폐위를 시켰다 한들 다른 군벌들이 또 쿠데타를 일으켜서 우리가 개박살 날 수도 있는데 그때 되면 또 어떻게 할 거냐. 그런 걸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라도 얘한테 대총통을 주고 얘랑 계속 붙어는 있어야 된다. 그렇게 위안스카이한테 대총통 자리를 주기로 공식적으로 이제 협의를 봅니다. 이제 위안스카이 이 양반은 이제 지가 내가 새로운 중화민국의 대총통이라고 이런 생각이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제 청나라 황제의 주변 사람들에게 다가갑니다. 안녕하세요. 저 곧 대총통 될 사람이에요. 하고 이제 간 거죠. 가가지고 당시에 푸이 있죠. 푸이. 자 이제 푸이를 찾아가요. 위안스카이가. 이 당시에 위안스카이가 푸이한테 찾아갔을 때 푸이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7살이었어요. 애한테 뭘 얘기할 거야. 그렇게 푸이의 측근들, 푸이를 사랑하고 푸이를 지키고자 하는 그 신하들과 이제 협의를 보죠. 위안스카이가. 스스로 퇴위를 해라. 우리가 멀끄당이 붙잡고 끌어내렸다는 모습 말고 만백성한테 스스로 퇴위하고 중화민국이 들어섰다고 얘기해라. 푸이가 스스로 퇴위를 해가지고 생긴 중화민국의 대총통은 당연히 나다. 요런 그림을 이제 그리고 이제 요런 이제 쇼부를 본 거죠. 그렇게 푸이가 자진해서 퇴위한 거로 해서 1912년 푸이가 퇴위됩니다. 2월 12일에 지금 연도 좀 보면은 좀 빠르게 전개되는 거야. 신해혁명이 일어났고 12월 말에는 순원 중국에 왔고 그리고 2달 뒤엔 푸이 퇴위되고 그러면서 이제 위안스카이는 대총통 자리에 이제 앉는 몇 달 사이에 확 지금 가는 거죠 전개가. 당시에 이제 푸이가 너무 나이가 어려서 당시 태후였던 육류황후라는 사람이 사인을 했대요. 근데요, 이거 재밌는 게 푸이가 퇴위는 했으나 자금성에서 계속 살게는 해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명목상 이 사람이 통치권은 없어도 과거에 황제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금성에서 계속 살게는 하는 거예요. 민심이 안 좋아질 수도 있잖아. 저 신해혁명 터지기 바로 고작 한 10년 전만 해도 위화단 운동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위화단 세력이 뭐요? 앞뒤 안 보고 그냥 청나라 짱! 외세 꺼져! 이러던 애들이 청나라에 바글바글했던 거예요. 걔네들이 그대로 지금 살아 숨쉬고 있는데 지금 갑자기 황제를 퇴위시키고 이제 쳐낸다? 죽이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언제 어디서 또 쿠데타 세력이 황제를 퇴위시킨 위안스카이라는 명분으로 또 쿠데타 일으킬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또 정치적 계산을 해가지고 퇴위를 하긴 했으나 예후는 이제 또 계속해서 해주면서 자금성에서 계속 살게 하고 그리고 자금성에 사는 게 낫지. 자금성에 살게 해야 감시하고 얘가 뭔 짓거리 하는지 계속 염탐하고 이제 코앞에 둬야 이제 볼 거 아닙니까? 자 그렇게 푸이가 퇴위한 2월 12일에서 고작 이틀 뒤 위안스카이가 중화민국의 대총통이 됩니다. 순원은 당시에 위안스카이가 대총통이 되어도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저 새끼가 대총통이 되었어도 얘가 독재를 못하게만 우리가 좀 막으면 어떻게 될 수 있다. 대총통 자리를 제가 간다고 해서 무작정 독재를 하겠느냐. 우리가 제가 함부로 독재를 못하게끔 선거도 치르게 하고 이런 여러 가지들 이제 앞으로 하면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었어요. 순원은. 그렇게 이제 위안스카이랑 순원이 대총통 자리를 이제 위안스카이한테 주는 거로 협의를 봤던 거예요. 근데 위안스카이가 대총통 되자마자 통수를 칩니다. 자기 측근들만 내각에 앉히고 독재를 대놓게 하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순원이 당시에 국민당이라는 정당을 중심으로 활동했었어요. 국민당.
중국 국민당이죠. 이 정당을 중심으로 순원 세력이 있었단 말이야. 이 국민당 사람들이 뭐라고 했겠어. 위안스카이한테 난리를 치는 거야. 막 펄펄 뛰면서 어떻게 이룩한 중화민국인데 네가 뭔데 독재를 하느냐고 막 그러자마자 위안스카이가 국민당 사람들을 다 잡아 족치기 시작합니다. 이때 순원이 일본으로 도망가요. 런을 해. 다 잡아 족치니까 얘가 청나라가 안 그래도 개판이었고 그래서 신해혁명이 일어났는데 이제 빨리 나라의 기반을 다시 다지고 인프라를 다시 재건하고 근대화를 쭉쭉 해야 될 상황에 위안스카이는 지 혼자 헤쳐먹겠다고 또 국민당과 전쟁을 시작하는 겁니다. 이때가 1913년대의 일이에요. 1913, 14년 사이에 있던 일이야 이게. 근데 1914년에 무슨 일이 일어나죠? 1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납니다. 당시에 1차 세계대전 때 뭐였어요? 영국이랑 일본이 영일동맹이었죠. 당시에 영국이랑 일본이 친구였어. 근데 당시 1차 세계대전 때 영국이 누구랑 사이가 안 좋았어요? 독일과 사이가 안 좋으셨던 영국이다. 근데 이 독일과 사이가 안 좋은 영국의 친구가 누구야? 일본이잖아. 독일이 청나라 때부터 해먹던 데가 있었어. 칭다오. 양코첸 칭다오. 그 칭다오 맥주가 저때 생긴 거예요. 지금 칭다오 맥주가 청나라 때 독일 들어가서 맥주 공장을 칭다오에 만들거든요. 그 맥주 공장을 나중에 중화인민공화국이 인수를 하고 접수를 한 다음에 이제 생산하던 맥주가 칭다오요. 그 독일제 공장에서 시작을 한 거죠. 자, 어찌되었든 청나라 때부터 독일이 해먹고 있었잖아. 칭다오를. 영일동맹이니까 이제 일본이 칭다오를 조지기 시작합니다. 왜? 영일동맹이니까. 우리 일본의 친구 영국을 도와줘야지. 물론 신용만 한 거죠. 그거는 구실만 있던 거지. 일본은 그냥 칭다오를 먹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영일동맹이었고 그 동맹 상황에서 영국은 독일을 견제해야 되고 그러니까 일본은 타이밍 맞게끔 이제 칭다오를 들어간 거죠. 명분이 있으니까. 독일 땅이니까 영국도 뭐라고 안 할 거 아니야. 이때 이제 상황이 뭐예요? 대총통 누구라 그랬어? 위안스카이. 위안스카이한테 이제 일본이 연락을 해요. 안녕, 나 일본인데 나 영일동맹이라서 이번에 독일이 해먹고 있던 칭다오 우리가 먹으려고 하거든. 독일이 가지고 있던 철도, 광산사업, 그리고 칭다오 이런 거 우리가 좀 먹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하고 물어봐요. 당연히 이때 국민당 신해혁명 세력들은 뭐라고 했을까? 개소리 하지 마라. 거기는 우리 거다. 독일이 이제 빠져나가면 이제 우리가 수복해야 될 곳이 왜 니네가 먹냐고. 근데 급한 거야. 자기가 대총통이잖아요. 그 조약을 찍는 당사자를 보여줘야 됐던 거야. 내가 실제로 이 중국 대륙의 중화민국이란 나라의 수반이고 최고의 결정권자고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 되는 거야. 빨리. 그래야 자기가 이제 실제로 자기가 대총통인 게 되는 거잖아요. 일본이 일단 그걸 인정할 거 아닙니까? 만약에 위안스카이가 사인을 한 서류대로 칭다오를 먹었어요. 근데 만약에 위안스카이가 국민당 때문에 이제 쳐내질 위기야. 그러면 일본은 당연히 위안스카이를 도와주겠죠. 왜? 그 사인을 무효라고 할 애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국민당이. 위안스카이는 가짜다 그러면서. 그러면 일본이 위안스카이를 도와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이런 걸 계산해서 위안스카이가 빨리 사인을 한 거야 저거를. 자기도 지금 군벌이었긴 하지만 자기 그 만능이 아니여. 신해혁명 세력이랑 국민당 애들이 어디서 또 힘 키워가지고 자기한테 쳐들어올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요런 걸 계산해가지고 빨리 사인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일본이 주변국이잖아 당시에. 그 주변국이 또 인정을 했잖아. 위안스카이를 대총통이라고. 인정을 안 할 수가 없지. 지들이 칭다오를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지가 대총통이라는 그 명분, 기반, 정치적인 계산에 의해서 실제로 그냥 사인을 합니다. 일본이 중국한테 획득한 땅이 보면 지금 칭다오가 여기 있죠. 1915년. 요걸 먹어요. 그냥 사인을 해줘가지고 위안스카이가. 그리고 나서 이제 위안스카이는 더 설치고 다닙니다. 1915년 12월 12일. 어이가 없네. 씨부레. 중화민국이 아니라 중화제국을 선포합니다. 뭔 말이야? 지가 황제라는 겁니다. 이제 중화제국의 황제! 위안스카이 황제! 나는 황제! 이제 황제국이 된 거야 갑자기. 그러자마자 이제 국민당뿐만 아니라 신해혁명 세력뿐만 아니라 중국 대륙에 있던 수많은 민중들이 이제 일본한테 나라를 팔아먹은 새끼, 이제는 황제까지 처하려는 독재자 새끼 그러면서 난리가 난 거야. 난리가. 그래서 중화제국을 선포했던 1915년 12월 12일로부터 한 3-4달 뒤였던 갑자기 또 다시 중화민국으로 바꿔요. 후달려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존나해 이 양반도. 후달리니까 한 3-4달 만에 바로 중화민국이고 난 총통이라고 뭐 이러는 거야.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러고 나서 3달 만에 죽어요. 저러고 나서. 병 걸려가지고. 이 사람 죽자마자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이때를 노려서 중국 대륙에 있던 수많은 군벌들이 내가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다. 수많은 민중들한테 새치열을 돌리면서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이때가 중국 대륙의 군벌 통치기예요. 이랬습니다. 당시에 중국 상황이 저랬어요.
당시 어떤 상황이냐면은 위안스카이가 대총통으로 했던 그 중화민국이 사라진 건 아니야. 중화민국은 있는 거야 그대로. 위안스카이만 죽었을 뿐이지. 이제 그 다음 총통. 이 총통자리를 두고 이제 연병 난리치는 거죠. 요때 이 12년 사이에 중화민국 총통이 7번 바뀝니다. 조지고 조진 거죠 서로. 이때 갑자기 이 사람이 또 등장해요. 푸이가 갑자기 또 튀어나와. 자금성 구석에 살던 푸이가 갑자기 또 튀어나오고 황제가 됩니다. 1917년에 어떤 군벌이 하나 있었어. 그 군벌이 청나라를 부활시키고 푸이를 다시 황제로 앉혀야 된다. 푸이를 황제로 앉힌 다음에 지가 해먹으려고 한 거지 솔직한 얘기로. 이 사진이 그때를 기념한 사진이야. 장훈복벽이라고 해가지고 다시 새롭게 푸이를 청나라의 황제로 앉힌 다음 청나라를 부활시킨 그거 기념으로 찍은 사진이에요 저게. 이때 저 푸이 나이가 12살이었습니다. 그 군벌이 이제 황제 폐하 이제 다시 황제가 되시는 것을 승낙하시고 뭐 이걸 승낙하시고 이 사람을 꽂는 거를 승낙하시고 뭐 이랬겠지. 다 오케이를 했겠지 애가. 근데 자기가 뭘 지금 결정하는지도 잘 몰랐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나서 11일 만에 다른 군벌들에 의해서 그냥 쳐내집니다. 이 사진 찍고 11일 만에 다시 쳐내진 거야. 이때는 그냥 어떤 상황이었냐면 중국 대륙 내부에서 그냥 수많은 군벌들이 지가 짱 먹겠다면서 개나 소나 다쳐 싸우는 그런 춘추전국 시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우리는 중국 대륙의 근현대사를 볼 때 신의 혁명, 그 다음 순원 장제스 마오쩌둥 그런 걸 생각하지만 1차 세계대전이 있었던 때부터 보면은 그냥 이 수많은 군벌들이 싸우다가 장제스랑 마오쩌둥은 그냥 쟤네들 틈에 있던 애들 중 최후의 2인이야. 그냥 최후의 2인. 저 1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1910년대부터 1920년대 30년대 사이에는 장제스 마오쩌둥 수십 명이었던 거예요 그냥. 근데 그 장제스 마오쩌둥 수십 명이 지들끼리 싸우다가 최후의 2명만 남은 거죠. 장제스랑 마오쩌둥만. 그러니까 그렇게 보는 게 편해요. 당시 순원이 일본으로 튀어있다 그랬죠 아까. 위안스카이가 국민당 애들 다 조지고 그럴 때 일본으로 도망가 있었댔잖아. 순원이 다시 중국으로 돌아옵니다. 중화민국이라는 국가가 굳건하게 선포되어 있는데 무슨 푸이라는 황제를 새로 앉히고 군벌 니들은 뭔데 쳐싸우고 지금 그러느냐. 그러면서 이제 순원이 자기만의 혁명을 이제 시작해요. 순원은 뭐라 그랬어? 신의 혁명의 세력들은 자기들 혼자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군사력도 없었고 제대로 된 기반도 없었고 세력도 애매하고 그랬기 때문에 자기들이 독자적으로 군사력을 이끌고 뭘 혁명을 하고 전쟁을 하기가 어려웠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순원이 안 되겠다 이거. 계속 군벌들한테 일치이고 저리치고 이러니까 위안스카이 같은 애들도 통수치고 우리가 우리들 스스로 혁명을 이제 시작해야 될 때가 됐다. 어제 이런 걸 결정했을 때야 이때가. 근데 순원이 이제 자기 혁명 한다고 할 때 한창 이러고 있을 때 저 멀리서 저 멀리서 1917년 11월에 레닌이 볼셰비키 혁명을 일으키고 있던 겁니다. 실제로 볼셰비키 혁명이 성공을 하고 있던 거야 또. 그리고 중국 대륙에도 공산주의가 유입되기 시작합니다. 여기까지. 이번 영상이 볼만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재미없었다면 이건 재밌을지도 몰라.